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인 생활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해외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 한 번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왜 며칠씩이나 걸리는지, 수수료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궁금했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오래된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써왔던 이 은행 송금의 느리고 복잡한 뒷이야기를 알아야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려는 코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그 진짜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세상 모든 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왜 유독 국경 너머로 돈을 보내는 일만큼은 몇십 년 전의 낡은 방식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걸까요? 이 단순한 궁금증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국내에서 돈 보낼 때랑 해외로 보낼 때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수료도 거의 없이 돈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국경을 딱 넘는 순간 기본이 3일에서 5일이고요. 수수료는 말할 것도 없이 비싸집니다.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의 근원을 쭉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딱 두 가지 문제로 좁혀집니다. 그건 바로 신뢰의 문제와 번역의 문제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은행들이 서로를 믿고 또 서로가 쓰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돈이 쉽게 오고 갈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번역 문제부터 볼게요. 이건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같아요. 나라마다 은행 시스템도 다르고 메시지 보내는 형식도 다르고 심지어 문 여는 시간까지 제각각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국은행이 깍 버티고 서서 모든 거래를 보증해 주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책임져주는 세계 중앙은행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문제를 금융용어로는 좀 어렵게 거래 상대방 위험, 영어로는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불러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보냈는데 저쪽 은행이 갑자기 망하거나 나 돈 못 줘 하고 배째라 할 위험이죠. 모든 은행들은 이 위험을 죽기보다 싫어하고요. 바로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갖 복잡한 절차들이 바로 해외 송금을 느리고 비싸게 만드는 진짜 주범인 셈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번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977년에 전 세계 은행들이 모여서 스위프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돈을 직접 실어 나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 은행들만 쓰는 거대한 단체 카톡방 같은 겁니다. 여기서 서로 약속된 언어, 즉 표준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무개가 아무개한테 돈 보내래 하고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위프트는 그냥 메신저일 뿐 실제 돈을 옮기거나 신뢰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해요. 자, 보세요. 스위프트 덕분에 번역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신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래서 은행들은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아주 복잡하고 기상천외한 우회로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전 예치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거래하고 싶은 해외 은행에다가 아예 우리 은행 돈을 미리 맡겨두는 거예요. 그럼 떼일 걱정은 없겠죠? 이 특별 계좌를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중개은행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서로 못 믿겠으니까 우리 둘 다 믿는 저기 엄청 큰 글로벌 은행한테 부탁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첫 번째 방법, 이 사전 예치는 위험은 적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은행의 본업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은행 계좌에 돈을 묶어두면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묶여있는 거죠. 이걸 묶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덩치가 작은 은행들은 전 세계 은행에 돈을 다 깔아놓을 자본도 없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 바로 중개은행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이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고 가정하고 그 돈의 여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한국의 A은행을 통해 미국의 B은행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A은행과 B은행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A은행은 먼저 미국 은행이랑 아는 사이인 다른 큰 은행, 중개은행 1을 찾아서 부탁합니다. 이 돈 좀 미국 B은행으로 보내줘 하고요. 그런데 이 중개은행 1도 B은행을 직접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이 은행은 또 자기가 아는 미국 내 파트너 은행, 중개은행 2에게 연락해서 이 돈 B은행으로 전달 좀 해줘라고 또 부탁하죠. 보세요. 돈이 한 번 가는데 벌써 은행 2곳을 거쳐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단계마다 보이지 않는 비용과 시간이 계속해서 붙는다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계속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은행을 하나 거칠 때마다 스위프트 메시지 보내야죠.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때문에 서류 검토해야죠.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환전 수수료 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 중개 수수료까지 야무지게 떼어갑니다. 이러니 돈이 제대로 남아나겠어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 돈, 그러니까 현금이 국경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실제 돈은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은행들끼리 돈 보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각자 자기 장부에다가 누구한테 얼마 빚졌음 하고 기록만 해두는 겁니다.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건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 오셨죠? 그럼 이제 이 복잡한 과정이 왜 우리의 송금을 그렇게 느리고 비싸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실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금요일 오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냈어요. 메시지가 중개은행들을 거쳐서 미국에 도착하니까 이미 거기는 주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내내 제 돈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다시 일이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화요일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 이틀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송금을 지연시키는 주범들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고 은행 문 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 둘째, 은행들은 우리처럼 한 건 한 건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송금 요청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 처리 방식을 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주말과 공휴일, 이 세 가지 콤보가 합쳐져서 우리 돈을 며칠씩 묶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결제가 며칠씩 지연되는 동안 제 돈은 제 통장에서는 빠져나갔지만 친구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 말 그대로 공중에 둥둥 떠있게 됩니다. 저도 못 쓰고 친구도 못 쓰는 돈이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묶인 유동성이라고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며칠 사이에 환율이 갑자기 뛸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결국 그 비용은 누가 낼까요? 네, 바로 더 높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요, 그나마 양반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끼리 돈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끼는 중개은행이 서너 개는 기본이고요. 통화도 여러 번 바꿔야 하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가장 복잡한 해외 송금은 최종 정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만약 적은 돈을 보낼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수수료가 내가 보낸 원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낡고 비효율적인지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낡은 시스템의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복잡한 중간 과정, 그 수많은 중개은행들을 전부 건너뛰고
내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그 즉시 최종 정상까지 끝나버린다면요. 지연도 없고 서로 믿지 못할 위험, 즉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아예 사라지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맞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그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눈앞에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술들 덕분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을 다 함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분산 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 정해진 조건이 맞으면 사람 없이도 알아서 계약을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서로 다른 통화들을 순식간에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 바로 코인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실시간 국제결제라는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이 과연 수많은 중개은행도 며칠씩 걸리는 지루한 기다림도 없는 진정으로 즉각적이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가능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주목하고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 장기부채 사이클로 본 비트코인의 미래, 지금 사야 할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